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이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매출, 방금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법인세법상 매출을 맞춰놨잖아요. 맞춰놨어요. 그죠? 요것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이 나는 내역을 알려주는 서식입니다. 일단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라고 불러요. 배우셨죠? 회계 1급 때 공급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표준은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따지면 1번부터 네, 우리 6번까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 매출 쪽에 뭐 우리가 카과, 뭐 건별 이런 것들 있죠. 요게 전부 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있죠. 전표 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공급가액.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거든.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럼 일단 이게 공급가액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근데 잘 들어보시게 아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뭐라고 했냐면 회계상 매출을 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있죠? 요 세 개 잘 나와요. 그럼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출이 아니죠. 회계에는 이런 매출이 없어요. 간주 공급이라는 말이 회계에 없고요.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회계에 없고요. 그 다음에 회계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매각하면 그건 영업 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업 외적인 거. 맞죠? 영업 외적인 거.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매출 유형이 뭐로 잡아 일반적으로?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 건별. 안 들리시면 영상 올려드릴게요. 건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자산, 만약 내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 신용카드 발급했다라고 매출 쪽에 카과, 현과 과세 적잖아요. 공급가액에. 맞죠? 그러니까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공급가액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매출은 아니지만 되세요? 그러면 이 차액 발생하는 사유에 부호가 중요해요. 플러스로 적을 건가 마이너스로 적을 건가인데 이쪽은 어떻게 가냐면 여기 있죠. 차액 조정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화살표가 가요. 화살표. 부호 결정이에요. 부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부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례에서 법인세법상 매출에는 없는데 여기서 0은 공급가액에 집어넣는다의 동그라미지 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세법상 매출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없는 거에서 있는 걸로 하려면 부호가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유형자산을 1,000만 원에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대요. 1,000만 원에 처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대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는 매출이라고 해야 하네요. 회계에서는 매출이라고 해야 하네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팔았다. 안 해요. 아니, 우리 시험에서 만약 우리 시험이 뭐 예를 들어서 자산 판매업 말고 그냥 우리 시험에는 제조업을 일반적으로 실기 때 출제하니까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유무형자산 매각은 영업 외적인 활동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1,0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은 0일 거란 말이에요. 0. 그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고정자산, 유무형 자산 1,000만 원에 팔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출 쪽에 과세로 공급가액 1,000만 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과표에는 공급가액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럼 0에서 1,000만 원으로 해야 되니까 이때 플러스 1,000만 원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할 때도 잘 나오는 거 선발급 세금 계산서 요거부터 먼저 뭐냐면 내가 계약금을 받았어요. 계약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준 거예요. 계약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준 거예요. 원칙은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죠, 원칙은. 인도일이지만 선발급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이때는 요 선발급 세금 계산서 요때가 공급 시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다라고 하면 매출 쪽에 과세라는 유형으로 공급가액 1,000만 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안 들리는 건 부가가치세법이 무너진 거예요. 안 들리시면. 그럼 부가가치세 다시 보셔야 돼요. 1,000만 원 되세요? 근데 우리가 회계는 계약금 받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줬던 뭐든 이건 선수금 받은 거지 매출이 아닌 거예요. 매출이 아니니까 우리가 요 1,000만 원의 계약금 받은 건 법인세법상 매출에는 회계상 매출에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면 0에서 얘도 똑같이 1,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 1,000만 원만큼 가산해 줘야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매출 누락 해볼게요, 이거. 아까 그 사례 가지고 매출 누락. 아까 회사가 우리가 위탁 판매 100만 원 누락했죠, 매출. 맞죠? 그럼 질문, 여기서 잘. 자, 그럼 매출 누락한 건 회계상 매출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누락이라면서요? 그건 장부요. 근데 회계는 누락하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 아까 열심히 이건 장부에서 아까 100만 원 누락한 거고 이건 장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익 금액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랑 법인 부가가치세랑 비교하는 거라고요. 누락은 장부에서 한 거예요. 근데 회계는 요거 반영했잖아. 반영했으니까 100만 원 누락된 것만큼은 장부에서 한 거고 누락을 반영했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 포함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조심해야 돼요. 헷갈리죠? 은근히 헷갈려. 그래서 매출 누락은 아까 100만 원 매출 누락하면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익 금액으로 만들었으니까 더해져 있는 거예요.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럼 우리가 매출을 누락했으면 매출 누락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 신고조정할 때 반영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럼 당연히 얘와 비교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대응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면 장부는 끝난 거죠. 장부가 끝났으니까 세무조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12월 31일까지 장부에 누락되는 상태로 있으니까 세무조정하는 거잖아요. 신고할 때.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서에서도 이 매출 누락이 빠져있는 매출이 반영 안 돼 있는 채로 일단은 신고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부가가치세에서 과소신고하면 어떤 신고해야 돼요? 과소신고한 걸 발견했어. 그럼 수정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만약에 회사가 100만 원만큼 매출 누락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매출 누락 100만 원 빠져있네? 수정신고해야지? 라고 수정신고할 수도 있고요. 근데 깜빡할 수도 있죠. 우리 시험은. 맞죠? 그래서 만약에 수정신고를 회사가 매출 누락된 걸 반영해서 수정신고를 한 거예요. 하면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매출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액이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니까 이때는 조정이 어디 갔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매출 누락된 거를 우리가 반영해가지고 신고조정해가지고 세무조정했죠.
그래서 법인세법 아까 100만 원 포함됐잖아요. 아까 입금산입 해가지고. 근데 회사가 수정신고 깜빡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 시험은 둘 다 나와요. 그러면 회사가 수정신고를 깜빡했다라는 건 이때 100만 원 반영 안 한 거잖아요.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신고서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빵으로 갈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부호? 그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부호 결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회계상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 이렇게 가는 거 화살표가 요거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 들으실 때 내가 만약에 법인세가 아니라 다른 곳이 무너진다면 다른 곳을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법인세법상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꼭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자, 여기까지